블루베리 맛 붕어빵이라니. 그리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파의 가격. 퍼플 팝콘. 반갑습니다. 후이순 웅입니다. 오늘은 일일 마트 도슨트가 되어 여러 곳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는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한인마트로 유명한데요. 한인마트긴 하지만 어쨌든 캐나다에서 한국인 상대로만 장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시안 푸드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겨운 반찬들이 눈에 보이죠? H마트가 제일 한국스러운 그런 반찬들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곳곳에 되게 많이 있고요. 한국에서 보기 쉬운 식자재들도 많습니다. 한식 해먹기 참 좋겠죠? 캐나다에선 자주 보기 힘든 한글들 여기서 많이 볼 수 있고요. 김치도 팝니다. 라면 같은 것도 당연히 많아요. 근데 왜 열라면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열라면은 없었어요. 빠르게 보죠. 쭉 둘러봤을 때 캐나다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분명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익숙하시죠? 근데 여기 물티슈 가격 3,000원, 4,000원. 4개. 프라이팬 같은 거는 다른 데서 사는 게 더 낫고요. H마트에서 제일 매력적인 거는 이 냉동 대패와 냉동 삼겹의 가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제육이라든가 콩불 같은 한식 해먹기 참 좋은 부위예요. 보이시지만 1kg에 한 10불 정도? 만원 돈? 나름 괜찮습니다. 간장이라든가 이런 참기름 같은 것도 팔아요. 그리고 아시안 마켓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볼 법한 것들도 꽤 팝니다.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한국 제품들이에요. 카메라 돌아간지 모르고 이렇게 5분 정도 찍었습니다. 공교롭네요. 한국 과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가격은 한국 가격이 아니라는 슬픈 사실. 열려있는 문 참지 못하고 바로 닫아줘야죠. That's Korean.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 요리할 때 쓰는 야채류는 아시안 마켓이 좀 더 싼 것 같아요. 샐러드용은 말고요. 이런 한국 디저트들도 팝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도 두쫑코를 판다는 거. 근데 이미 유행이 지났죠? 참김도 팔아요. 바로 넘어가 보죠. 다음 갈 곳은 갤러리아입니다. H마트와 갤러리아 둘 다 한인마트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죠. 지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에 좀 큰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 볼 때는 개인 장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써져 있네요. 다른 마트들은 개인 장바구니 넣고 계산대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입구 바로 옆에 음료수 코너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여기서 물이랑 간단한 음료 사서 마셨어요. 아침 햇살도 보이네요. 토레타도 있었어요. 정겨운 음료수들, 김치류들도 팔고요. 그리고 냉장고기들도 잘 팝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한인마트나 아시안마켓을 가야 삼겹살이라든가 한식하기 좋은 부위들을 정육해서 팔아요. 여기도 어김없이 있는 냉동 고기들, 애초에 이름이 샤브용 고기라서 중국마트에서도 잘 팝니다. 아예 반조리된 한식들도 꽤 팝니다. 비하, 비비고 하이란 뜻. 정겨운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캐나다 오자마자 계속 먹고 싶다고 한 뽕따도 여기 있습니다. 뽕따 클로즈업. 근데 스틱 커피류들은 여기서 살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카누가 무슨 10개 스틱에 6불인데 한 번에 스틱 2개씩 먹는다 치면은 5잔에 6불이거든요. 티몰튼 커피 한 잔에 1.5불이니까 사실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 라면은 한인마트가 아니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인마트에 오면 그냥 한국 라면이 많을 뿐이에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양념장도 따로 팝니다. 소스 같은 것도 잘 구비돼 있어요. 한국에서도 잘 안 쓴 매실청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조선간장이 있군요. 실제로 찍었을 땐 못 봤습니다. 식료품이 아닌 것들도 꽤 있어요. 여기 이 스펀지 수세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놀랍게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2개에 1.99불. 다이소에서는 개당 1,000원이거든요. 생필품도 꽤 많이 팝니다. 다음부터 휴지는 이런 데서 살까 고민했어요. 지금 엄청 저렴한 거 쓰고 있는데 한 장씩 뜯을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간단하게 먹기 좋은 음식들도 많죠. 전반적으로 양이 조금 많아가지고 한 번 사놓고 2끼 이상 먹으면 나름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무슨 왕밤인 줄 알았는데 두쫀쿠. 셀프 계산대에서 해도 되고요. 그냥 카운터 가셔도 됩니다. 블루베리 맛 붕어빵이라니. 기괴해요. 얼음을 냉장고 하나에 넣어두고 잔뜩 파는 캐나다. 그 다음 둘러볼 곳은 PAT 마트입니다. 팬 아시안 트레이딩이라는 뜻이래요. 팬이 고대 그리스어 접두어라서 범아시안 무역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 팬이란 단어는 현재 팬데믹, 파노라마 등에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둘러본 H마트랑 갤러리아와는 달리 여긴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어요. 거리가 좀 있으니까 한 번 올 때 장을 잔뜩 보고 돌아가는 게 낫겠죠? H마트랑 갤러리아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요. PA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쌌습니다. 그런데 막 대단하게 싸지는 않아요. 그래도 버섯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가지 야채 품목도 많아가지고 특별하게 해먹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PAT 와서 장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파의 가격 덜덜덜덜덜덜덜. 파가 진짜 비싸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파를 그냥 길러 먹어야겠습니다. 유행 따라 파테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생존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지만 그냥 현지 마트 가도 대파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건 릭이라고 불리는 아예 다른 야채라고 합니다. 맛이 완전 다르대요. 왔다 마 한국에서 새송이버섯 저 정도면은 1,000원인데 이제 불만 그만하고 적응해야겠죠. 근데 장점은 고기가 싸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은 인터넷에서 더 싼 가격에 고기를 살 수 있지만 그건 전부 다 꽝꽝 얼린 냉동고기잖아요. 근데 여긴 상태가 괜찮은 냉장고기들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사골 같은 거는 역시 한인마트를 와야만 볼 수 있겠죠. 떡국떡이랑 떡볶이 떡도 잘 팔고 있네요. 이거 발음 좀 어려운데요. 흔들흔들 무빙. 짐벌을 써도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 놀라운 사실 여기서는 짐벌을 짐벌이라 부르지 않고 김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대체 우리나라는 짐벌이라고 부르는 게 어느 나라 발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알아보니까 그냥 짐벌은 한국에서만 쓰는 발음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러분 모두 김벌이라고 발음하십시오. 뭐 카누가 맛이 없다고? 너 뭐라 카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동대문 엽기 떡볶이 밀키트도 팝니다. 젓갈류나 반찬류들이 정말 많아요. PAT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직접 만든 것 같은 반찬들이 정말 질비했습니다. 군침이 싹 돌아요. 김치도 진짜 종류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4.4리터짜리가 한 40불인데 이거는 4kg가 25불이래요. 근데 리터랑 킬로그램 차이라 뭐가 더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리안 시크릿 파우더, 고춧가루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카르텔을 통해서 구매해야 진또백이라는 사실. 잡곡도 팝니다. 백미보단 잡곡밥이 더 건강에 좋죠. 지금은 그냥 경기미를 먹고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더 맛있는 쌀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떡도 팝니다. 떡 사세요. 이런 마트김밥이 두 줄에 8불, 9불. 높은 가격 때문에 내 속은 부글부글. 된장, 식초, 올리고당, 미림, 맛술, 간장, 매실청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여기가 캐나다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네요. 김도 많습니다. 김으로 공을 만들면 김보. 오뚜기 3분 카레 분말도 있네요. 아쉽게도 양매가 제일 맛있는데 여기는 매운맛밖에 없는 듯. 볼장 다 봤으니 난 이만 떠나겠소. 그 다음엔 TNT입니다. 여기는 중국 식자재 마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외도 팔 만큼 그냥 아시안 푸드 전체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대파는 진짜 아시안 마켓 아니면 안 파는 것 같아요. 아시안 마트에서는 이렇게 큼직한 당근을 팝니다. 현지에서는 조금 샐러드용 같은 작은 당근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대파를 볼 때마다 카메라가 멈추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본능. 부추도 파는데 부추도 진짜 비싸요. 여기서는 그냥 다른 재료들로 대체하면서 너무 비싼 거는 빼고 요리를 해 먹어야 조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식자재들은 충분히 저렴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버섯, 푸릇푸릇 초록초록 청경채. 육류 코너를 빼놓을 순 없겠죠. 여기도 삼겹살을 팔아요. 고기도 되게 다양하게 정형해서 파는 것 같아요. 마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루고 있는 고기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가격적인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마트가 더 쌀 때도 있어요. 물론 고기의 퀄리티 차이가 좀 나긴 하겠지만요. 김치를 담궈 먹어야 하나? 연어가 쌉니다. 셀몬이 아니라 세만이라고 하죠. 돈 좀 벌면 바로 연어 스테이크 해 먹을 겁니다. 생선 종류도 다양해서 요리해 먹기 좋겠네요. 사이좋게 붙어있는 신선한 토마토. 장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TNT 확실히 규모가 커요. 이런 수족관도 있다니 정말 놀라워라 놀라워. 와우. 소고기도 있어요. 맛있겠다. 한국에서는 뭐 12호, 13호 이런 닭밖에 없는데 여기는 막 1.5kg, 1.7kg 이런 닭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여기는 닭이랑 돼지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한국은 닭고기가 확실히 쌌는데 말이죠. 닭이 딱 봐도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옆에는 머리까지 붙어있는 닭도 있었습니다. 약간 징글징글. 완전 중국한 음식들도 많죠. 당연하지. 중국 마트니까. 샤브용 고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인마트보다 여기가 샤브용 고기가 훨씬 더 비싸요. 같은 냉동인데 왜 그렇지? 시식은 절대 못 참지.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었어요. 얇은 면에 고추기름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매콤하고 고소하고 참기름 베이스인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도 떡국떡이나 떡볶이떡 같은 거 더 팝니다. 발음이 역시 어렵네요. 오, 허가에 넘어오는 PC볼도 있네요. 김치도 팝니다. 근데 한글 폰트 대체 무슨 일이죠? 그리고 종갓집도 있어요. 거의 카페에서 파는 원액 수준의 음료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요. 항아리 단지가 아니라서 약간 아쉬워요. 가격 구경하기. 흔들흔들 난 대체 뭘 찍고 있는 걸까? 올 때 메로나 거대한 마트의 규모 한번 구경하시죠. 시식이 있어 바로 달려가 봤는데 안 하더라고요. 실망. 스킨케어 제품도 활발히 팔고 있는 TNT 마켓입니다. 한국 과자, 중국 과자, 일본 과자.
모두 다 있네요. 역시 소스류도 정말 많습니다. 양념장들이죠. 이런 건 확실히 아마존이 제일 싸네요. 이렇게 조리된 음식들도 파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외식값은 비싸지만 이런 마트에서 완제품들 사는 거는 나름 괜찮아요. 영화에서 많이 본 듯한 중국인들이 먹는 저 누들 꼭 먹어볼 겁니다. 맛있겠다. 마트 갔다 오셨어요? 네, TNT 마트 갔다 왔어요. 중국 음식의 향연. 자, 구경은 끝났다. 난 떠나겠소. 즐거웠습니다. 이제 현지 마트로 가볼게요. 여기는 푸드 베이식스라는 곳입니다. 물론 아니야 데이식스. 입구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실수로 출구로 들어왔어요. 사과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현지인들이 자주 먹는 식자재는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슬픈 사실 하나는 야채가 고기보다 비싸다라는 거. 물론 같은 무게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집니? 가지가 진짜 크네요. 가지가지하네. 대파처럼 보이지만 리익입니다. 완전 다른 맛. 샐러드 해먹기 좋게 이렇게 야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 통이 생각보다 깊어서 양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하죠. 한 통 사면 두세 끼는 먹을 것 같아요. 햄들과 치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 코너로 돌진. 빠른 걸음, 빠른 구경. 사실 카트를 찾아 돌아다녔는데요. 전혀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Hi, can I ask something? When I get some cards, outside. Okay, thank you. 밖에 있다 하셨는데 직접 갖고 와주셨어요. 땡큐. 언젠가는 이 사과를 다 한 번씩은 먹어보는 날이 오겠죠? 포대 단위로 파는 감자. 역시 감자튀김의 나라. 혼자 혹은 둘이 사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다양한 야채를 손질해 놓은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 장난감 같은 과자를 식사라고 파는 건가? 떡하니 런치라고 적혀있네요. 소시지는 못 참지. 고기들도 있습니다. 얘네는 파운드 단위랑 킬로그램 단위를 따로 표기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 진짜 헷갈려요. 파운드 단위도 레벨로 표현하고요. 어떤 곳은 그냥 유닛이라고 표기합니다. 딱 봐도 두툼한 스테이크 할 때 엄청 맛있어 보이는 고기네요. 요리를 해먹으려고 다진 고기를 골랐어요. 과연 나는 무슨 요리를 하려고 이걸 골랐을까요? 재밌는 마트 구경. 재밌는 가격 비교. 역시 커피 종류는 비싸고요. 냉동 치킨 너겟을 파는데요. 용가리 치킨 발견. 한국 마트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던 모양의 새우. 파스타 소스와 파스타 면 사이를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3달러면 나름 나쁘지 않죠? 그러나 1.99달러짜리 캔을 발견해버림. 손잡이가 없어서 이거 따려면 캔 따개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집에 가서 알았습니다. 베이크드 빈도 샀어요. 물론 이것도 캔 따개가 필요했습니다. 길만 잠깐 비켜드렸을 뿐인데 덕담을 들었습니다. 친절한 나라 캐나다. 메트로는 실내 온도 메트로 맞춰. 이번에 가볼 곳은 메트로인데요. 찍지는 못했지만 들어가자마자 물건 훔치는 사람 봤습니다. 무서운 나라 캐나다. 토론토 도착하자마자 처음 간 마트가 메트로였어요. 과일 잔뜩 잘라놓은 걸 팝니다. 1kg가 넘어요. 안에 요거트도 들어있답니다. 이거 진짜 3끼는 먹을 것 같지 않나요? 무지막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산딸기를 팔아요. 산딸기 치곤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나중에 한번 사서 먹자. 그래, 왕큰 가지 또 발견. 주먹보다 더 커. 근데 진짜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하죠? 너네 혹시 다막 파니? 귤 한 망에 거의 7불. 감자를 왜 호일에 감싸놨을까요? 바베큐용인가? 왕큰 양파 발견. 살몬. 이렇게 필렛으로 파니까 요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랍스터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케이크는 비쌉니다. 저번에 좀 좋은 햄을 샀는데 그거나 이거나 가격은 비슷해요. 100g에 약 4달러 정도? 진짜를 보고 싶다면 시리얼을 먹으세요. 온갖 매장 커피 코너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적절한 가격대가 없었어요. 진짜로 없어요. 빵순이 여자친구는 자연스럽게 빵 쪽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육류 코너에는 스테이크 용고기랑 꼬치들도 있어요. 평범한 마트인데도 기본적으로 양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닭이 정말 큽니다. 닭다리살보다 닭 가슴살이 더 비싼 나라 캐나다. 저렴하게 먹을 거면은 다진 고기를 사서 요리해 먹는 게 제일 나아요. 반가운 스타벅스. 우유들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봉지 우유를 사 먹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마리오. 버터 한 조각 6불. 이거 콜드브루 원액인지 그냥 음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셀프 계산대가 일반적이에요. 구경 끝.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홀푸드입니다. 식료품 마트인데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어디가 입구인지 모를 때는 그냥 계산대로 들어가 버리기. 여기는 홀푸드라는 이름처럼 정말 식자재가 많았습니다. 물론 각 지점마다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최소 오늘 저희가 방문한 홀푸드 매장은 정말 크고 다양한 식자재가 많았습니다. 온 세상 빵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가 또띠아 보자마자 피자 해달라 했습니다. 다음에 해먹어야겠죠? 어김없이 돌아보는 냉장 코너. 역시 치즈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드디어 발견한 파스타 생면. 저거 상하기 전에 다 처리할 자신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샐러드바처럼 보이는 곳은 음식을 마음껏 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램마다 가격이 나가니 돈도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이죠. 커피 원두를 직접 선택해서 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까도 되겠죠. 여기는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음식을 담아주는 곳입니다. 요일마다 할인 행사가 달라요. 무슨 베라처럼 통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살까 말까 겁나 고민했지만 결국 사지 않고 돌아왔어요. 집에서 우선 요리를 해먹으려고요. 샐러드도 쉽게 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 캐나다. 근데 음식들도 그냥 이렇게 박스에 담아버리긴 하거든요. 뭔가 비위생적으로 보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신기한 나라 캐나다. 오늘의 영어 단어 니블, no nibbling 쉽게 말해서 함부로 처먹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얼마 전에 피자 올로라는 곳에서 사먹었던 피자 한 판이 38달러였는데 여기는 피자 두 판에 33달러. 분노가 치솟는다. 끝나지 않는 샐러드 섹션. 이거 바게트 진짜 맛있습니다. 먹는 건 줄 알았지만 샴푸였습니다. 먹는 건 줄 알았지만 비누였습니다. 건기식도 팔아요. 건강해져라 얍. 거대한 홀푸드 마켓의 전경 감상해보시죠. 와, 지겨운 치즈다. 파스타 겉면이 500g에 3.49달러. 세일하는 거라서 바로 샀습니다. 일반적으로 100g에 한 끼니까 한 5끼니 먹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 제일 싼 건 500g에 1,000원. 진짜 넓습니다. 왕큰 수박 하나에 10달러. 아마저 베이컨이 375g에 9.99달러였어요. 정육점에 아예 저렇게 캠핑용 꼬치도 팝니다. 그리고 여기는 닭다리가 두 종류예요. 허벅지까지 다 붙어있는 홀 치킨 레그랑 우리가 아는 닭다리만 있는 것을 드럼스틱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북채라고 따로 부르죠. 정육점에는 함부로 서 있다간 직원분들이 말을 것입니다. 영어 회화 연습하기 싫으시면 재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신선한 해산물들, 시식 코너를 참지 못하고 바로 하나 집어버리는 저희 여자친구. 매콤한 맛이 나는 연어 육포였어요. 사실 제가 먹자고 해서 온 겁니다. 연어를 잘 못 먹는 여자친구도 잘 먹을 정도로 연어의 비린 맛이 안 났습니다. 양파 크기가 너무 작은 것들은 저렇게 망으로 파는데 웬만하면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무게를 재서 파는 방식이에요. 여태 갔던 매장들 중에서 버섯 종류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잔디 아니죠? 근데 그레스라고 적혀있는데 아티초크가 있군요. 무슨 맛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신선한 과일들, 신선한 채소들, 야채들, 채소들, 먹기 좋게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포장된 과일들도 많습니다. 여기도 샐러드용 채소들이 잔뜩, 여기 또한 샐러드용 채소들이 잔뜩. 극소량으로 판매하는 마늘들. 1인분 아니야? 또다시 만난 아티초크. 스타듀밸리 했을 때 키웠었는데 여자친구 있는 곳인지 왔다가 알고 보니 꽃 파는 곳이었어요. 와, 맙소사. 초콜릿과 견과류들도 봉투에 담아서 마음대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마음대로 나와요. 세일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홀린 듯이 걸어갑니다. 퍼플, 팝콘. 방문했던 날이 휴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긴 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또 자연스럽게 세일에서 멈추네요. 하겐다즈가 꽤 저렴한 편이에요. 냉동 피자 퀄리티가 엄청 좋죠. 냉동빵도 팝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마트를 둘러봤는데요. 사실 그냥 둘러보는 거라 그렇게 유익한 정보는 없다는 놀라운 사실. 사실 실제 가격 비교는 플립이라는 앱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 굳이 돌아다니면서 안 봐도 되긴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유용한 어플들도 소개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휘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